늦은 오후의 공원은 유난히 고요해 보였다. 겨울빛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벤치마다 앉은 노인들의 어깨 위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다. 파고라 아래에는 장기판 하나와 오래된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늘 그렇듯 동네 어르신들이 하루를 정리하듯 모여 앉는 자리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 지붕이 살짝 흔들렸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장기를 두고 누군가는 그저 옆에 앉아 시간을 나누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의 위로였다.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할 오후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공원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고라 아래 70을 넘긴 박정호는 장기판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는 매일 이 자리에 나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다. 말 하나를 조심스럽게 옮기던 그때였다.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공원의 평온을 깨는 거친 웃음이 이어졌다. 그 웃음은 공간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아래 박정호는 장기말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70을 넘긴 손가락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가 좋았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공간. 굳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장기판 하나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오후. 그런 날들이 그에게는 위로였다. 맞은편에 앉은 최영수 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판을 살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판 위에서 말이 오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옆 벤치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더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신문을 펼쳐들고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 공원은 그렇게 조용했다. 그때였다.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발소리. 일부러 크게 내딛는 듯한 걸음. 박정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장기 말 하나를 천천히 옮겼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덩치가 큰 남자 셋이 파고라 아래로 들어섰다. 그들의 걸음은 일부러 크게 내딛는 듯했다. 주변을 흘겨보는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장기판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일이 커질 것을 아는 눈치였다. 남자들은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팔뚝에는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고 옷차림은 헐렁했다. 그중 하나가 파고라 기둥에 기대어 섰다. 다른 하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곳이 낯설지 않은 듯했다. 아니, 이미 여러 번 왔던 곳인 듯했다.
공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문을 보던 어르신 하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원 밖으로 걸어 나갔다. 최영수 옹은 장기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은 판을 보고 있지 않았다. 박정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천천히 파고라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장기판 위에 멈췄다. 남자 중 하나가 장기판을 발끝으로 건드렸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장기 말 하나가 판 위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 하는 소리가 파고라 안을 울렸다. 박정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떨어진 말을 주우려 했다. 손이 바닥을 향해 뻗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어깨가 밀려났다. 의도적인 밀침. 힘이 실린 손길. 박정호의 몸이 옆으로 휘청였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종이컵이 쓰러지며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갈색 액체가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다. 박정호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손이 허공을 짚었고 다리가 휘청였다.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주변의 어르신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일어설 듯 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파고라 안에는 이제 남자들의 낮은 웃음소리만 남아 있었다. 박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려 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70이 넘은 몸은 한 번 흔들리면 쉽게 균형을 되찾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서러움이 맺혀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저 깊은 서러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최영수 옹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말없이 그저 손으로만. 박정호는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의자는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종이컵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쏟아진 커피는 이미 바닥 전체로 퍼져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데.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 말에 다른 남자 둘이 낄낄대며 웃었다. 박정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장기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공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침묵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나설 수 없었다. 나이 든 몸으로 젊은 남자들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파고라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남자들은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노인을 향한 눈빛에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재미있다는 듯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중 하나가 다시 장기판 쪽으로 다가섰다. 발을 쭉 뻗어 판을 건드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박정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장기판을 가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판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단단했다. 남자가 피식 웃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장기판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최영수 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만하고 가게. 우린 아무것도 안 했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빈정거림이 가득한 말투였다. 공원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늘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파고라 아래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때였다. 파고라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그러나 일정한 리듬으로 다가오는 소리. 운동복 차림의 한 여성이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검은색 트레이닝 복상의에 편한 운동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걸음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깨는 수평을 유지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파고라 쪽을 지나치려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파고라 안쪽을 향했다. 쓰러진 종이컵, 바닥에 흘러내린 커피, 밀려난 의자,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노인의 어깨.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걸음 정확히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고라 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상황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남자 셋, 위축된 노인들, 흩어진 장기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녀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여성은 천천히 파고라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장기판 앞에 멈춰섰다. 쓰러진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장기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파고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장기판 옆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쓰러진 의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의자를 원래 자리에 세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만으로. 박정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정호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냐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향했다.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장기말을 하나씩 주워 올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말 하나를 집어 판 위에 올려놓았다. 또 하나를 집어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멈춤이 없었다. 마치 이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누군가가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당연하듯 흩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모으는 것이 당연하듯 그녀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말없는 저항, 조용한 선언.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아줌마,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장기 말 하나를 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펴졌다. 어깨는 수평이었고 허리는 곧았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안정적으로 바닥을 디디고 있었다. 그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 오랜 시간 몸에 밴 균형감. 남자들은 그제야 느꼈다. 이 여성이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은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상대를 정확히 응시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단단함이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이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정확히 그를 향했기 때문이다. 시선 하나만으로 발을 멈추게 만드는 압박감.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성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공간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파고라 안의 어르신들도 느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박정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남자 중 덩치가 가장 큰 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키는 그녀보다 한 뼘 이상 컸다. 체구도 훨씬 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눈을 정확히 마주 보았다. 남자가 말했다. 아줌마, 이거 보기보다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협박 섞인 말투였다.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위험한 건 오히려 당신 쪽이 될 수도 있다. 남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뭔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것이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그만큼 중심을 낮췄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 방어도 공격도 가능한 자세. 그 자세를 본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다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여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또렷했다. 707특인데. 짧은 한마디.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707특인데. 그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일반인은 물론 군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지는 부대. 그곳 출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비웃음도 사라졌다. 그녀는 과장하지 않았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가 공간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다시 박정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움과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자리가 누구의 공간인지 묻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압박이 되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끝으로 바닥을 긁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 그냥 지나가던 거였는데. 변명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유지했다.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이었고. 장난이라는 말. 하지만 그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이었고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이 되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우리 그냥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낮아져 있었다. 다른 둘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파고라 밖으로 걸어나갔다. 처음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사라졌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파고라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파고라 안의 공기가 천천히 풀렸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최영수 옹이 박정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괜찮나, 정호야.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 하나가 일어나 쓰러진 종이컵을 주었다. 또 다른 이는 바닥에 흘린 커피를 휴지로 닦아냈다. 모두가 조용히 움직였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를 돌보며. 여성은 천천히 뒤를 돌아 파고라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박정호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박정호가 다시 말했다. 덕분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박정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파고라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장기판은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의자는 바로 세워졌다. 종이컵은 새 것으로 채워졌다. 공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책로를 따라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 일정한 리듬, 흔들림 없는 걸음. 그녀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다. 뒷모습은 평범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달랐다. 존경, 감사, 안도, 그리고 깊은 위로. 박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장기판 앞에 다시 앉았다. 최영수 옹도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기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해는 조금씩 더 기울어가고 있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파고라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어르신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장기를 두는 이, 바둑을 두는 이, 그저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이.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아까 전의 무력감은 사라졌다. 두려움도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박정호는 장기 말을 하나 옮기며 생각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서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그를 따뜻하게 했다. 옆에서 최영수 옹이 조용히 말했다. 참, 대단한 분이었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일세.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말이 오가고 시간이 흘렀다. 공원은 다시 평온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박정호와 최영수 옹도 장기판을 정리했다. 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담았다. 판을 접고 의자를 정돈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파고라를 나섰다. 공원 밖으로 걸어가는 길. 박정호는 문득 아까 그 여성이 걸어간 산책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존엄, 존중, 그리고 용기. 박정호는 그 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약해졌어도 옳은 일 앞에서는 외면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공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공원은 평화로웠다. 그날 밤 박정호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다. 깊은 잠, 안도감 속에서 찾아온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장소. 파고라 아래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최영수 옹도 와 있었다. 박정호가 자리에 앉자 최영수 옹이 말했다. 어제 일 말일세. 그거 덕분에 오늘은 마음이 한결 가볍네.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네. 뭔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하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장기판을 펼쳤다. 말을 늘어놓고 천천히 게임을 시작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았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컸다. 공원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거움이 사라지고 가벼움이 자리 잡았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이 자리 잡았다. 오후가 되자 박정호는 문득 궁금해졌다. 어제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 이름도 묻지 못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는 산책로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최영수 옹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찾고 있나?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그냥 다시 한번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네. 최영수 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다시 올 걸세. 운동하시는 분 같았으니 이 공원을 자주 오실 거야. 박정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며칠이 지났다. 공원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남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박정호는 장기를 두다가 고개를 들었다. 산책로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운동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일정한 걸음. 그녀였다. 박정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영수 옹이 물었다. 어디 가나? 잠깐만. 박정호는 천천히 산책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걷고 있었다.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저기요. 그녀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박정호를 알아본 그녀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어르신. 박정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 후로 괜찮으셨습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덕분에 다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다행입니다. 박정호가 물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강민지입니다. 강민지.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지 씨. 강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천만에요, 어르신.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강민지가 말했다. 앞으로도 이 공원에 자주 오실 거죠?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곳이 제 낙이니까요. 강민지가 말했다. 저도 이 길로 자주 운동합니다. 혹시 또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산책을 이어갔다. 박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뒷모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파고라로 돌아왔다. 최영수 옹이 물었다. 어땠나? 박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분일세. 정말 좋은 분이야. 그 후로 강민지는 종종 공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매번 같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 산책로를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원은 더 안전해진 느낌이었다. 남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강민지의 존재를 알고 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날의 일이 교훈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박정호는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장기를 두었다. 손은 여전히 가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벤치 옆 화단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산책로 양옆에는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파고라 아래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쉼터였다. 박정호와 최영수옹은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 시간을 나누었다. 강민지도 여전히 그 산책로를 지나갔다. 봄이 되자 그녀의 옷차림도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일정했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어느 날 오후 박정호는 꽃이 핀 산책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공원의 공기도 어르신들의 표정도 자신의 마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이 자리 잡았다. 무력감이 사라지고 존엄이 돌아왔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은 한 사람. 옳은 일 앞에서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그것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그를 따뜻하게 했다. 박정호는 장기 말을 하나 옮겼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다. 공원의 봄바람이 파고라를 지나갔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장기판 위에 떨어졌다. 박정호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아직 믿을만 했다. 그리고 정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강민지의 이름은 크게 남지 않았다.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존중, 용기, 그리고 조용한 힘. 그날의 오후는 누군가의 존엄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로 남았다. 정의는 언제나 소리 없이 작동한다. 드러내지 않아도, 알리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강민지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박정호는 석양이 지는 공원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공원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평화로웠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